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 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과가 요즘 가격이 괜찮은지 사과를 이용한 많은 주스를 조금 관심 가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딸기 주스 레시피가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요즘 이제 딸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비싸더라도 베이커리 쪽이나 이렇게 생과일을 쓰시는 분들은 과일 카페나 좀 비싸더라도 빠르게 이제 소비자에게 좋은 거를 드리기 위해서 딸기를 좀 구매하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맞게 좀 가격도 괜찮고 하기도 편하신 주스를 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는 사과 주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과는 4다이 한 박스에 45가 정도 들어있는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돼요. 지금 4다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생과일로 드실 수 있는 정도의 당도가 나오고 수준이 괜찮은 한 중상 정도 사과를 보시면은 가격대가 한 박스에 한 소비자가로 하면은 한 3만원대면은 충분히 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기에는 4만원 넘어가면 너무 비싸게 구매하시는 것 같고, 한 3만원대면은 소비자가로 괜찮게 구매하시고 2만원대면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스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과는 한 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껍질째로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껍질은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세척을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일이 좀 말랐다고 해서 사용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과일이랑 고기는 썩기 전이 가장 맛있다고 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기분은 찝찝할 수 있을지언정 맛은 최고로 당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사과가 생각보다 겉껍질이 빨리 말라요. 냉장고에 안 넣어두면. 사과를 지금 4다이, 그러니까 45가짜리 한 박스를 넣었더니 208.8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잘랐을 때예요. 껍질째로 넣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얼음을 7개 넣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100 넣겠습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넣어야 해요. 왜냐면은 레몬즙이 갈변 현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레몬즙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스라고 해도 갈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갈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색감이. 그러니까 대화를 좀 오래 하시다가 드시는 경우에는. 그래서 레몬즙 10g을 넣겠습니다. 지금 물량이 정확히 100g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거울이 조금 넣는 도중에 멈춰가지고 그래도 얼추 맞을 거예요. 감으로 했지만. 그리고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시럽은 넣지 않습니다. 시럽은 일단 이렇게 해서 먹어보고 사과 당도가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먹고요. 아니면은 시럽을 넣는 버전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딱 한 잔 나오는 것 같죠? 이거는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16온즈 기준이에요. 저희는 생과일 주스는 16온즈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16온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은 뭐 그렇게 막 많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품이 조금 생겨요. 이거는 물이 들어가고 갈면은 항상 이런 청포도 주스도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품이 살짝 생기는데 요거는 걷어 주시거나 아니면 요 상태로 나가셔도 뭐 나쁘진 않은데 시각적으로 조금 걷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저희 청포도 주스는 물이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수분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갈리는 현상이 생기지가 않아요. 청포도와 다르게 정말 그냥 주스로 마실 수 없는 정도로 갈리기 때문에
물을 넣을 수밖에 없는.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은 시원한 사과 맛이에요. 그리고 레몬즙이 10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새콤한 맛이 있긴 한데 그렇게 방해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10 이상을 넣게 되면은 레몬 착즙 기준입니다. 농축액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용량을 넣으셔도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으실 것 같고요. 착즙 기준으로 10 이상이 넘어가시면은 새콤한 맛이 너무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10 이상 넣으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좀 가벼운 맛이에요. 물과 얼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주스는 지금 가벼운 맛이고요. 보통 이제 생과일 주스를 만드신다고 하고 주스 레시피를 검색을 해보시면 설탕이나 뭐 꿀이나 어쨌든 시럽 이런 당분을 넣어요. 그런 이유는 지금 이렇게 물과 얼음 이런 조합을 했을 때 되게 싱겁겠죠. 물이랑 얼음이랑 다 들어가고 절반이 물이랑 얼음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에는 그 전에 그 전에 보여드렸는데 얼음을 일단 컵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 100. 물 100도 혹시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쪽에다가 재겠습니다. 네, 똑같이 딱 한 잔이 나오죠. 만약에 조금 이제 사과 중량에 따라서 같은 박스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중량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얼음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은 용량이 맞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일단 얼음을 같이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이 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부었을 때, 그러니까 블렌더기를 뚜껑을 열었을 때부터 사과 향이 확 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에 만들었던 얼음과 같이 갈았던 사과 주스보다 훨씬 사과 향이 강하게 느껴져요. 이거는 거의 향이 잘 안 느껴졌는데 이거는 좀 더 세게 느껴지거든요. 이것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레몬즙이 들어가서 새콤하면서 사과 맛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이건 그 전에 얼음 같이 간 거. 엄청 시원하긴 한데 진짜 시원한 맹한 사과 주스, 좀 아쉬운 사과 주스.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얼음이 이제 따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보단 덜 시원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원해질 거고, 얼음을 같이 안 갈았기 때문에 확연히 사과 맛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 주스로 하실 거면 얼음을 같이 넣고 갈지 마시고 이렇게 얼음을 따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런 거 같이 갈 거다 하시면은, 번거롭다 하시면은 여기에는 시럽이나 뭐 설탕, 꿀, 기타 등등 그런 거를 첨가해 주셔야 합니다. 약간 당이 좀 있어야 맹한 것을 잡기 때문에. 아니면 사과 양을 늘려 주셔도 되고요. 물량을 줄이고 사과 양을 늘리시거나. 근데 물이 아예 안 들어가면은 안 갈립니다. 확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물은 어쨌든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향을 늘린다고 해도 한 잔이 그럼 넘쳐버리겠죠. 그럼 얼음량을 줄이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매장 그 상황에 맞게.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생과일 주스로 나간다고 하면 지금 방법, 이 얼음을 따로 잔에다가 해놓고 사과랑 물이랑 레몬 시럽만 넣어갖고, 그러니까 레몬 착즙만 넣어가지고 손님에게 나가면은 맹한 느낌도 없고요. 맛있습니다. 사과 주스 먹는 느낌 나요. 새콤한 사과 주스. 근데 말씀드리지만 정말 레몬즙은 10 이상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엄청 새콤해지십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얼음을 따로 이렇게 넣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얼음을 같이 넣고 갈아요. 근데 당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바로 꿀이나 뭐 시럽 이런 걸로 테스트하지 마시고요. 과일 자체 본연의 맛을 살리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생과일 주스고, 과일 카페고, 뭐 생과일을 냉동이 아닌 생과일을 이용하시는 카페 사장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소비자에게도 좀 더 좋고 좀 더 프레시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 그렇다면은 바로 시럽이나 꿀, 농축액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인위적인 맛을 첨가하시면 당연히 맛있어요. 맛은 훨씬 있을 겁니다. 풍미도 더 더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생과일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은 냉동과일 쓰셔도 괜찮거든요. 어차피 이것저것 섞을 거면은 냉동과일 쓰시는 게 단가적으로도 괜찮고, 생과일의 매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을 넣고 갈았는데 맹해. 그러면 다른 걸 첨가하시기 전에 이렇게 얼음을 한번 분리해서 소비자에게 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실 때 얼음을 분리해서도 해보고, 이렇게 했음에도 이제 당도가 안 잡히거나 뭐가 안 잡히거나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 시럽이든 설탕이든 뭐 꿀이든 농축액이든 살짝씩 가미하시는 그런 방법, 아니면 재료를 조금 더 늘리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항상 생과일을 이용하시는 곳에서는 중 이상은 쓰셔야 돼요. 뭐 주스용으로 따로 이렇게 파지들을 싸게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금방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그리고 당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파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말라가지고 수분도 잘 안 나올 거고, 그리고 당도도 별로였던 거고, 뭐 이런저런 상처가 나가지고 어차피 빨리 소진 안 하면은 뭐 생으로는 팔 수도 없는 거고 먹을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당일을 뭐 바로 섭취하시거나 당일 주스로 만드시는 경우에는 그게 단가적으로는 조금 절약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손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는 사실 확실히 모르잖아요. 저희가 이만큼을 구비해 놨어도 이게 하루 만에 다 팔릴지도 모르는 거고, 그럼 몇 개만 버려도 그 로스 값이 생각해보면은 괜찮은 과일 들여와서 며칠 더 보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럼 맛에서는 차이가 나겠죠. 가격을 좀 더 좋은 걸로 갖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생과일을 쓰시는 분들, 점주님들께서는 좀 더 좋은 과일을 사용을 하시면서 레시피를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에는 버리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그럴 바에는 이제 손님들도, 아주머니들 특히 보면 바로 알거든요. 과일 뭐 괜찮은 거 쓴다, 아닌다, 뭐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메인 재료는 좀 덜 아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저희 시럽이나 농축액 이런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 가격이 빠졌다고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또 오늘은 좀 비교를 하면서 하느라 비교를 해드리느라 조금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오늘도 맛있는 생과일 주스 저는 아침밥으로 먹고요. 다음에도 좀 맛있고 좀 프레시한 건강한 주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